등이 뻐근하게 아픈 게 한 2주쯤 계속됐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무거운 걸 들었나, 잠자리가 안 좋았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파스 붙이고 좀 쉬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 통증이 가끔은 배 앞쪽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검색을 하다가 췌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설마 싶었습니다. 췌장 문제면 뭔가 다른 뚜렷한 증상이 있을 것 같고 그냥 등이 좀 아픈 게 거기까지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췌장이 위장 뒤쪽, 등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췌장에서 오는 불편감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허리나 근육 문제로 넘기기 쉬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등이 아프면 근육이나 척추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해한 내용들을 천천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먼저 췌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정리해 봤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혈당이나 당뇨랑 관련된 장기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췌장이 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들,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프로테아제 같은 것들을 췌장에서 만들어 소장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췌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인데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추고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글루카곤이 나와서 다시 올리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호르몬이 혈당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은 소화를 돕는 동시에 혈당을 조절하는 두 가지 큰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장기인 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 췌장 건강이 소화 문제와 혈당 문제 양쪽에 다 영향을 주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찾아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등이 아플 때 근육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거였어요. 자료를 보니 몇 가지 차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더라고요. 근육이나 척추에서 오는 통증은 보통 특정 자세에서 더 심해지거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를 직접 눌렀을 때 통증이 더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췌장 쪽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등 통증은 특정 자세보다는 식사 후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 후에 명치 부근에서 시작된 불편감이 등 쪽으로 퍼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 자료에서는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앞으로 몸을 굽히거나 웅크리는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언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염증이 있는 췌장에 가해지는 압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세나 잠자리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식사 후에 더 불편해지는 패턴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반드시 췌장 문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비슷한 양상이 소화기 다른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감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기보다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찾아보면서 저한테 가장 의외였던 내용입니다. 저는 막연하게 혈당이 정상범위면 췌장도 괜찮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췌장이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과정이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도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베타세포들이 더 열심히 인슐린을 만들어서 보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보상이 안 되는 상태가 되고 그때서야 혈당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췌장 기능이 완전히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외에도 찾아보다가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에 있는 경우, 당뇨 전 단계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정상도 아니고 당뇨도 아닌 경계 구간인데
이 시기에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검진 결과를 보다가 공복 혈당 수치를 그냥 지나친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나서는 그 숫자를 좀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식후 혈당이 공복 혈당보다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공복 혈당은 정상이어도 식사 후 혈당이 많이 오르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패턴이 있다면 이게 인슐린 분비 기능이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찾아보면서 가장 생각이 많아진 부분입니다. 저는 췌장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름진 것, 술, 이런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그것 말고도 의외의 것들이 계속 언급되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액상과당이었습니다. 액상산과당은 옥수수 전분에서 만드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 계열의 당분인데요. 일반 음료수, 과일맛 음료, 시판 주스, 과자류, 심지어 편의점 요거트나 드레싱류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 액상과당에 포함된 과당이 일반적인 포도당보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반응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간에서 지방으로 빠르게 전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서서히 높아지고 췌장이 인슐린을 더 많이, 더 자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쌓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과일 착즙 주스를 한동안 꽤 마셨는데 찾아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주지만 주스 형태로 마시면 그 섬유질이 없어서 당분이 훨씬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전에 콜레스테롤 이야기 찾아볼 때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결국 연결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언급된 게 고지방 식단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췌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 효소를 대량으로 급하게 분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합니다. 반복되면 췌장 내부에서 염장이 생기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알코올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많겠지만 알코올이 췌장에서 소화, 효소 분비를 비정상적으로 자극하면서 동시에 그 효소들이 췌장 내부에서 활성화되는 소위 자가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급성 췌장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음이 꾸준히 언급된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네 번째가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췌장이 식사 리듬에 맞춰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준비하는 구조인데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그 준비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게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였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부터 줄이는 것, 식사 시간을 조금이라도 일정하게 맞추는 것,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췌장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도 찾아봤습니다. 먼저 자주 나온 게 파파야와 파인애플이었습니다.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고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들이 단백질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췌장이 소화 효소를 만드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나눠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효소는 열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양배추였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도 불리는 메틸메티오닌 설포니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위와 장의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화기 점막 전반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자료를 보니 췌장 자체에도 소화기 환경을 안정시키는 방향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강황이었습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항염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건강 관련 자료에서 꽤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췌장 관련해서도 염장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보충제 형태보다는 음식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형태로 꾸준히 섭취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가 통곡물류였습니다. 귀리나 현미처럼 정제되지 않은 곡물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해서 인슐린을 급하게 대량으로 분비할 필요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부담 자체를 낮춰주는 방향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중성지방 이야기할 때 나왔던 내용과 연결이 됐습니다. 좋은 식재료들이 결국 한 방향으로 모이는 구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5번째가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였는데요. 오메가3가 췌장 내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혈관 건강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연결된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췌장 관련 이상 신호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도 몇 가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고 그냥 본인 상태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참고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소화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 소화가 유독 잘 안 되는 느낌이 반복된다거나 변에 기름기가 많고 물에 뜨는 경향이 있다면 이게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식후 피로감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급격하게 졸리거나 피곤해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게 혈당이 빠르게 오른 뒤 급격하게 떨어지는 패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슐린이 과하게 반응하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 중 하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체중 변화입니다. 특별히 식사량이나 활동량이 바뀐 것도 아닌데 체중이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 이게 소화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게 아니더라도 이유 없는 지속적인 체중 감소는 한 번쯤 살펴볼 신호라는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네 번째가 명치와 등 사이의 통증 위치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식사 후에 반복적으로 명치 아래쪽에서 시작되는 둔한 불편감이 등 쪽으로 퍼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단순 근육통과는 조금 다른 패턴일 수 있다고 자료에서 언급됐습니다. 이 중 한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느껴진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병원에서 확인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췌장 관련 검사는 혈액 검사로 아밀라아제나 리파아제 수치를 확인하거나 필요에 따라 복부 초음파나 CT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액상 과당이 든 음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탄산음료, 시판 주스, 과일맛 음료, 편의점 음료들 중에 액상과당이 포함된 것들을 줄이는 것이 인슐린 분비 부담을 낮추는데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식단 변화가 아니더라도 식사 리듬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췌장이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을 한 번에 과하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 자체를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몰아서 먹는 패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소화 효소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이 인슐린 감수성, 그러니까 인슐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면 췌장이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구조라고 이해했습니다. 5번째는 음주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알코올이 췌장에 미치는 영향이 자료에서 계속 강조됐는데 완전히 안 마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빈도와 양을 줄이는 방향이 권고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결국 췌장 건강도 혈관 건강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연결된 이야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혈당이 정상이라고 췌장이 다 괜찮은 건 아닐 수 있고 단 것을 별로 안 먹는다고 생각해도 액상과당은 모르고 꾸준히 먹고 있는 경우도 있고 등이 아프다고 해서 전부 근육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제가 이번에 찾아보면서 생각이 바뀐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냥 저처럼 어느 날 등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왜인지 궁금해진 분들, 검진 결과를 보다가 혈당 수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반복되는 증상이나 의심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과 연결이 깊은 지방간 이야기를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비슷한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